안녕하세요. 빵빵한 먹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대한 워딩,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냐? 이건 결국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아주 강도 높은 워딩을 또 던졌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자체가 강남 아파트는 뭐 한 평에 3억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우상향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파트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결국 아주 단단한 지지대를 형성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호가세와 기대 심리가 강남이라는 지역의 입지라는 곳에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들만의 리그로 형성이 돼서 엄청난 장벽이 됐죠. 그래서 부동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도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서는 형식적으로 내놓는 규제와 어떤 대출, 그리고 작은 부분, 여러 가지 이 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어야 된다. 예. 뭔가 파워풀한 어떤 무게를 좀 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이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이 이 기존에 깔려있는 부동산 환경, 결국 이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말도 안 되는 이 상향, 우상향 정점에 지금 걸려있는 서울 아파트 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어떤 부동산 개혁들이 정치권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뭔가 좀 이 내수 시장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냥 뭐 꼬라박고 완전히 그냥 뭐 폭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뭐 금융시장 자체도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 건설업도 그리고 부동산업도 다 이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도 결국 가서는 이 어느 정도 이 가격 정상화가 실현이 되면서 인풋 아웃풋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 활발한 거래 시장 양상이 회복이 돼야지 내수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묶여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뭐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손에 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격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두 손 두 발 다 걷어젖히면서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올해는 뭐 4억 5천 평당 하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 도산대로 쪽에 이 강남에 집중된 이 부동산 수요들은 계속해서 평당 4억 5천. 이게 3억은 또 옛말이 됐다라는 그런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이 주거용 주택들. 이게 주거용 주택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평당 4억 5천이면 이제 꼬마 빌딩보다 더 비싼 어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집값을 빨리 잡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 GDP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성장률 자체도 지금 저하되고 있는데 금융시장 쪽으로 확실하게 물꼬를 좀 틀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출 주도의 나라 플러스 알파 금융강국이라는 어떤 좀 상승 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완전히 올드한 자산 아닙니까? 아파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1990년도 일본 버블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의 모습하고 그대로 지금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가 128억 합니다. 130억이에요. 이거 뭐 빌딩도 아니고 그냥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압구정동에 딱 박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 자체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렇게 경제적 선순환, 이 자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길목을 딱 막고 있다. 결국 이런 어떤 이 부작용들은 이 대통령이 지금 발벗고 나서서 개인들이 뭐 200억이라도 좋다면 그 돈 내고 사는 거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이런 추세를 따라간다면 결국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우리가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가격 왜곡 현상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향해 가는 모든 어떤 궤적들이 좀
순항할 수 있다. 뭔가 좀 파격적인 어떤 이 개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잃어버린 일본 20년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는 아마 역대 정권에서는 전혀 나오지 못했던 워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 이 고점에 물려 있는 가격을 정상적으로 다운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금융시장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세계 1위를 찍을 정도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해외 자본들이 그 유동성의 파고를 쓰나미처럼 몰고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파트 시장이 결국 잠식해 놓은 70%의 국민 자산, 다 썩어버리는 자산입니다. 생산적인 어떤 이 금융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지 이게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콘크리트 밑에 딱 가둬놓은 그 집값이라는 현금 자산은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금융 지형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일본의 이 버블 경제, 버블 부동산 충분히 한국도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은 GDP 연간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보였던 그런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금 거의 6위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무시 올라가고 있는데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다 금융 강국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들 자산이 60% 이상이 다 금융 쪽에 묻혀 있어요. 근데 한국만 유독 아파트 시장에 딱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채 자체가 굉장한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가계부채 비율은 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가장 내상을 많이 입힐 수 있는 굉장한 변동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높고요. 자, 지금 코스피가 75.6% 2025년에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대기 수요를 딱 각을 잡고 있었던 유동성의 흐름은 반대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아주 선순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집값 올라간다는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왜곡 그 현장 그리고 그 매물들 그리고 호가세 가격 띄우기 집값 띄우기 여러 가지 뭐 미등기 거래 등등 해가지고 온갖 장난질로 도배돼버린 투기 판적 요소가 강한 그 냄새가 강한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개혁되지 않으면 지금 코스피의 성장세는 앞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산 현황 이 비율을 보면 한국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75.2%.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파트값 올라간다. 지금 뭐 관세 영향도 경제 성장률도 GDP 대비 가계부채도 다 필요 없다. 일단 강남 아파트 잡기만 하면 2배, 3배 뛴다. 라는 그 팩트가 뇌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실질적으로 뭔가 기저의 이 경제적인 콘크리트층 결국 가서는 이런 자산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단단하다면 뭐 실물 자산 75.2%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자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다 금융 강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지금 아파트 강국입니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빵돼 있다. 75.2%.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28%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미국 시장도 집이 안 팔려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요. 미국도 내수 시장이 좋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 28%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묶여 있어요. 70% 이상이 금융자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위기가 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금융적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일본 역시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부동산 비율이 많은데 여기 또 버블 때문에 많이 줄였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80% 가까이 되는데 일본은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를 상당히 좀 비율을 많이 줄였다. 대신 금융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1990년도에 일본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80% 이상이었죠, 부동산. 뭐 일단 직장만 다니면 100% 주담대 거의 0%대 금리를 떠안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아파트, 빌딩 뭐 무제한으로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완전히 뽀개지는 엄청난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20년간 그냥 뭐 그렇게 헤매지 않았습니까? 일본 경제가. 자, 이렇게 좀 이 투기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은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 비슷한 교집합적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일본은 1990년도가 투기적 자산의 거의 정점에 달해 있었고 지금 한국은 2025년, 26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딜레이 현상이 있는 건데 결국에서는 한국이 20년 전에 한국에 일본의 그 위기를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비트코인이 지금 2,000개가 빗썸에서 이 무작위로 250명한테 쏴주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가상자산은 어찌 보면 좀 약간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랜덤 박스라고 해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씩 돌려가지고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이 단위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한 개당 9,8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1인당 거의 2천억 상당의 코인을 쏴줬습니다. 240명한테. 그럼 수십조 규모로 추정이 되죠. 거의 이게 그냥 다 쏴주는 덕에 그냥 이걸 또 마구잡이로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뱅크런에 가까울 정도로 빗썸 엄청난 이 비트코인 급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즉시 매도를 딱 때렸으니까 그것도 뭐 상한가에 때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에 때렸으니까 평균가보다 훨씬 좀 아래로 때렸겠죠.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이게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겠습니까? 뭐 일단 회수 조치 나섰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받자마자 이거 팔아치우고 현재 떨어진 시가에서 다시 주워서 코인 개수만 딱 맞춰주면 자기가 받은 코인 개수만 맞춰주면 현행법상 뭐 벌금형에 그쳐요. 이건 또. 그리고 비트코인 2,000개 시세 1% 이득만 봐도 20억 시세 차익이 떨어지니까 이거 참 이거 정말 이걸 받자마자 팔아치운 사람도 강심장이고 또 이걸 단위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수십조를 쏜 또 빗썸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역시 투기판적인 어떤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시장은 뭔가가 좀 교집합적인 냄새가 난다. 한국 아파트, 특별히 강남 아파트 한 평에 3억 한다는 이 얘기도 결국에 가서는 지금 유동성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현금이 흘러가면서 그 자산 가치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그러면 1억 7천까지 갔는데 지금 8천만 원까지 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와서 뭐 1억까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도 급락 추세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말대로 지방은 거의 뭐 3억 정도 하는 아파트 값인데 강남은 한 평당 3억이니까 결국 강남의 아파트 한 채로 지방의 한 동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정치가 해결을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이 개혁 그리고 강도 높은 규제, 강도 높은 카드가 또 충분히 집값을 잡을 때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지방은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구가 9억 6천, 남구가 7억 9천, 금정구가 7억 7천. 뭐 대체적으로 7억에서 9억까지 농축 이 하락도를 보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성구 대구 7억 2천, 그리고 5억 5천. 대체로 5억에서 7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대전 같은 경우도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7억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 결국 가서는 지금 뭐 일주일 상간의 주택 가격을 보자면 얼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건 너무 타임라인을 좁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락, 농축도를 많이 봐야 된다. 좀 길게 빼서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배제시켜버리니까 결국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경기도도 용인시가 9억 5천, 대주 피오레가 9억까지 떨어져요. 14억, 15억 하는 게 4, 5억 하고 있으니까. 광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6억 3천, 의왕시 6억 3천, 45%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세 경기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일주일 상간의 거래도 굉장히 좀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한 2주 전만 해도 여기가 한 1억 5천 정도로 확 줄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2, 3억까지 벌리고 있다. 확실히 지금 집값 정상화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죠. 이 정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매수자들이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는 신호가 청신호가 딱 터질 정도의 가격 단가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매물량은 오늘 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변화 보여주고 있고요. 5만 선권에서 이제 드디어 6만 선권, 6만 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하루 6만 141건. 자, 다음 주 되면 이제 7만 건, 그 다음 주 8만 건, 9만 건, 10만 건으로 가면 심리적 저지선이 딱 무너지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강남 상구는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강남 매물도 8,348건, 19,000건, 거의 2만 건 가량 되네요. 아파트 거래량 딸랑 3건에 그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도 매물이 해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적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매물량 역시도 6,962건, 13,000건 정도 쌓이고 있네요. 자, 거래량 당연히 적죠. 딸랑 3건밖에 안 됩니다. 서초구. 송파구 역시도 매물량이 4,185건, 11,658건에 아파트 거래량 딸랑 9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강남 상구 매물은 계속해서 엄청난 양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 폭주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가격 더 내려가면 사겠다 해서 이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한데 일단은 주택 매물이 계속 느는 현상은 가격이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 그래서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관망세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깃장 계속해서 날라오죠. 오히려 주거불안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들이 증여등 버티게 돌입해서 매물이 잠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안 되면 다시 보유세 카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보유세는 한번 때리면 다주택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12%,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죠. 보유세. 이 양도 취득세 부분이고 보유세 부분이 최대 5%까지 적용이 됩니다. 보유세 1% 얘기 나왔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5%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정신 못 차릴걸요. 양도세 중과 예고에 전세부터 잠겼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전세법, 전세보증금 전액 소멸 막아주는 거.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강제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죠. 요거 보완하고요. 그리고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이 즉시 경매 신청권 줄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법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9년 전세법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밀어붙이면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전세 시장은 소멸시대로 가지 않겠는가. 전세가가 그동안 매매가를 너무 들어올리고 장난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갭 투자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집값 들쑤시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세법 과감하게 통과시켜 버리면 엄청난 이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튼 매매가 변동률이 살짝 지금 내려앉았는데 더 급격하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왜? 부동산의 개혁 의지가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대통령 위시에서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지금 확고하기 때문에 잘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버블이 한국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아주 직설적인 경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이 성장세, 이 자신감에 근거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법 통과도 좀 잘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좀 잘 챙겨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으로 뻔뻔한 복두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